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류야. 축구에서 노력만으로는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축구 센스, 축구 지능, 말 그대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 사실 정확한 표현을 찾기 힘든데 이건 모든 구기 종목에서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 뭐 농구 지능, 뭐 또 핸드볼 센스 등등. 반면에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피지컬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보완하고 발전이 가능한 부분이야. 가끔 선수들을 보면 지난 시즌에 비해 몰라볼 정도로 피지컬적인 부분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선수들은 365일 내내 본인의 이 피지컬 향상에 있어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반면에 저 선수 원래 빠른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갑자기 엄청 빨라졌다. 스피드를 주 장점으로 가져가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치고 달리는 스타일로 바뀌었다. 이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뜻은 스피드는 100m 육상 종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후천적 노력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이야. 농구에서는 키라고 봐야 하나?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 거기에 수준급 드리블 실력도 갖추고 있어 상대하기 정말 까다로운 선수, 울산 현대 사이드 윙어 이동준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알아볼까 해. 동준이 형은 부산에서 태어났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친의 조기축구에 따라갔다가 축구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 나도 축구 그렇게 시작했는데 맨날 아빠 깨워서 조기축구 따라가서 육개장도 끓여 먹고 하다가 아빠 저 축구 할래요. 너 후회 안 해?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축구 시작함으로 인생 180도 바뀔지. 그렇다고. 동준이 형은 부산 아이파크 유스팀인 신라중 개성고를 거쳐 2015년 K리그 드래프트에서 부산 아이파크의 우선 지명을 받고 숭실대학교로 진학했어. 1학년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2016년 대학리그 5권역 득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 2017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우선 지명 자격으로 부산 아이파크와 정식 프로 계약을 맺었고 3월 25일 K리그 챌린지 부천FC전에서 선발 출전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어. 2군 경기와 병행하며 서서히 열을 올린 동준이 형은 11월 18일 아산 무궁화와 K리그 챌린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79분 교체 투입돼 10여 분 만에 1군 공식전 데뷔골이자 멀티골까지 기록하며 팀의 승강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에 기여했어. 당시 그의 나이 고작 21살, 그의 첫 프로 데뷔 시즌이었지. 상주 상무와 승강 플레이오프 최종전 1, 2차전에서 모두 교체 출전에 활약했으나 승부차기 끝에 팀의 승격에는 실패했어. 또 11월 29일 울산 현대와 FA컵 결승전에서 후반 85분 추격골을 기록했으나 팀은 1대2로 패배하여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어. 리그도 2위, FA컵도 준우승. 동준이 형의 우승 커리어는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지. 2018 시즌 11번으로 배번이 변경되며 1년 만에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어. 3월 25일 4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시즌 1호 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8월 11일 서울 이랜드전에서는 오른발 발리슛으로 2호 골을 기록했지. 9월 1일 광주전에서는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다이빙 헤더로 연결해 시즌 3호 골을 넣었고 84분 고경민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역전골까지 기록했으나 경기 막판 실점하여 부산은 이날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어. 22살 이동준의 프로 두 번째 시즌에서 23경기 출전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이제 완전히 1군 무대에 적응을 마쳤지. 2019 시즌 드디어 이동준의 쇼타임이 시작됐어. 2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권용현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어. 3라운드, 4라운드에선 각각 동준이 형의 주특기인 PK 유도에 성공했고 5라운드에선 디에고의 도움을 받아 대전 상대로 동점골을 기록. 그 덕에 부산은 이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어. 6라운드 아산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PK를 얻어 이정엽 골에 기여하고 또 PK를 얻어 호물로의 골을 기여하며 한 경기에서만 2번의 PK 유도를 성공했어. 그리고 아산 수비수 김준수의 퇴장을 유도하고 후반전에는 이한샘까지 퇴장당하게 하며 공격 포인트 없이도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지. 이게 이동준이야. 정말 위협적이고 상대 수비 입장에서 막기 정말 까다로운.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이동준의 질주는 시즌 내내 계속됐고
총 리그 36경기에 출전하며 공격 포인트 20개로 팀 내 1위이자 K리그2 통틀어서 국내 선수 중 1위, 베스트 11 선정 횟수 9번, 8개의 PK 유도를 기록했어. 8개 동준이 형이 다 찼으면 득점왕까지 했겠네. 동준이 형은 부산의 멱살을 잡고 2020 K리그1 승격을 확정시켰어. 그리고 2019 K리그2 시즌 베스트 11, K리그2 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지. 동준이 형이 K리그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걸 보면서 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 왜냐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봐보면 어느 팀에나 꼭 한 명씩 빠른 선수들은 있어. 뭐 유소년 시기에는 성장이 천차만별이라 성장이 빨라서 빠른 애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 날쌘 애들, 뭐 당장 100m 쟤도 내 눈앞에서 12초 뛰고, 역도 메달리스트 아버지의 피를 받아 엄청 빠른 애도 직접 본 적 있고, 이런 애들이 진짜 많다면 많은 게 현실인데, 성인이 되면서 피지컬과 스피드가 평준화되어 더 이상 스피드가 큰 장점이 아니게 되는 경우, 뭐 피지컬은 되는데 뇌지컬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부리그로 가는 선수들 정말 너무나 많이 봤는데, 동준이 형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성인 무대에서 스피드를 장점으로 가져간다는 게 비슷한 포지션을 경험했던 나에게는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빠른 선수라 해도 드리블을 할 때 스피드를 장점으로 사용하는 건 더욱 힘들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빠른 선수들은 많지만 그 스피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는 거지. 이거 자체만으로도 동준이 형은 우리나라에서 귀한 사이드 윙 자원이라고 생각해. 요즘 축구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 비해 반대발 윙어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오른발잡이 윙어가 왼쪽에 서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발 위치에 서면 사이드 돌파 후 크로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왼쪽에 서면 약발이긴 하지만 똑같이 돌파 후 크로스도 되고, 또 정발 위치에선 안쪽으로 갔을 때 결국 약발로 슈팅을 해야 해서 위협적이지 못하는 반면, 왼쪽에 서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주발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고, 이는 곧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야. 결국 반대발로 섰을 때가 더 위협적이고 공격 루트도 더 다양해. 그런데 동준이 형은 물론 왼쪽도 설 수 있지만 정발 윙어야. 그런데 여기서 동준이 형과 다른 윙어들의 차이가 있어. 바로 동준이 형은 오른쪽에서 주발이 아닌 왼발로 드리블을 해. 이러면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뭐야? 왼발잡이야? 분명 이동준이 오른쪽으로 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주특기인 줄 알면서도 속는 거야. 왜냐면 진짜 그러다 동준이 형이 왼발로 안쪽으로 한번 가져가기라도 하면 사이드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이게 동준이 형이 파울 유도도 많고 드리블 돌파 성공률도 높은 이유야. 동준이 형의 활약 덕에 부산은 2020 K리그1에 승격했지만 한 시즌 만에 다시 강등되고 말았어. 시즌이 끝나고 비토리아 SC에서 이동준에게 이적 제의를 했지만 무산됐고, 영입에 실패한 비토리아는 겨울에라도 다시 이동준을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동준의 행선지는 울산이었어. 2021년 2월 울산 현대 측에서 공식 오피셜이 발표되면서 이적을 확정지었어. 그리고 현재 2021년 8월까지 울산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이야. 진짜 드리블 돌파도 돌파지만 동준이 형이 순간적으로 수비 뒤에서 라인 무너뜨리고 공간으로 침투한다? 저건 수비 입장에서 답이 없어. 말 그대로 명확한 답이 없어. 공격수가 저렇게 빠르면 뭐 오프사이드 트랩을 계속 쓸 것도 아니고, 항상 미리 커트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수비는 안 그래도 뒤돌아서 뛰어야 하는데 어차피 절대 못 따라가고, 애매해 진짜. 사실 동준이 형이 순간적인 돌파는 진짜 좋은데 거기서 더 힘 실어가지고 2차 3차로 치고 가서 자기한테 좋은 상황을 만든 후 결정짓는 것까지는 아직 완벽하진 않아. 이게 흥민이 형이 진짜 잘하는 거지. 왜 그런 거 하니 동준이 형이 잘 넘어져. 사실 동준이 형 게임을 보면서 어떨 때는 저건 넘어지지 않고 더 버티고 끌고 들어갔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어. 가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 뒤에서 잡는데도 괜히 끝까지 버티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넘어져서 파울을 얻어내는 것보다 버티고 이어가면 더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을 때 그러는데, 동준이 형은 중간에 바로 넘어지는 경우가 좀 잦더라고. 근데 뭐 진짜 동준이 형 본인은 안 넘어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상대 수비수의 경고, 퇴장, PK 유도로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상황이니까 괜히 수비들이 그렇게 파울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진짜
빠르대. 저번에 상호형 편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년 월드컵 사이드 윙 한 자리는 흥민이 형이 유력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희찬이 형, 상호 형, 동준이 형, 이 셋은 고등학교 때도 서로 잘하고 유명했어. 다 친구인가? 동준이 형이 빠른이라 잘 모르겠네. 아, 희찬이 형도 빠른이구나. 그치, 뭐 둘 다 100m 한 11초일 때 뛰니까 빠른 맞지. 자, 암튼 누구라도 좋으니 내년 월드컵에서 동준이 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윙포워드 자원이 넘쳐나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